네, 다음으로 박정 예결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우리는 헌정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4일 탄핵소추,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지나 마침내 6월 4일 위대한 국민의 손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 주권 승리의 대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비정상 권력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돌아오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쓰러졌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은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영,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부동의 전략으로 사실상 차단되었고, 감세정책은 국민적 논의 없이 밀어붙여 복지 축소를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정권을 넘겨받은 2022년 실제 국세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4천억 원, 지난해 30조 8천억 원 등 8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기금 돌려막기, 지방 교부금 삭감 등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권력기관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최근 드러난 대수영장 설치 의혹 등에 나타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한 처리 등 윤석열 정부의 그 모든 형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감시를 배제한 전형적인 권력 오남용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실패가 아니라 세금을 국민의 손에서 빼앗은 구조적 전횡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전횡에 맞서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만으로 심의한 예결안을 의결했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예결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첫 사례를 기록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비록 지난 5월 29일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쳤지만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겁으로 자동 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자동 부의제를 폐지해 예산 심의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선진화가 아닌 예산심의 태보화법이었습니다.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여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만들며 세수 오차가 커지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법. 넷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을 이룩할 때입니다. 민생을 위해 재정주권을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